반영구 화장이라는 종목 업태를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위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3월이고 4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오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간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반영구 샵을 또는 아카데미를 차릴 때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냐면요. 일단은 그 세무서에서 등록증을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업태와 종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업태와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그냥 나는 아직까지는 피부샵이나 뭐 왁싱, 네일아트, 그 외에 이제 속눈썹 연장이나 펌 이런 위주로만, 관리 위주로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미용업이나 아니면 면허증이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되거든요. 이제 미용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용사로서 관리샵으로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아카데미와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강이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업태와 종목으로 나누어서 적어야 될지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과세자나 아니면은 간이과세로 이제 신청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제 각 지역의 세무서에 가시면 기다렸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일단 상호가 뭐냐 물어볼 거고, 그리고 상호자의 대표, 말 그대로 사장님 성함과 뭐 이제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업 소재지 주소가 들어갈 거고, 오늘 날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기본적인 양식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업태, 왼쪽엔 업태가 있고 오른쪽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업태에는 뭐 만약에 이제 나는 관리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용에 관련된 면허나 증들을 제시해서 이제 미용사 위주로만, 피부 관리 샵 위주로만 가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화장품을 판매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그때는 반드시 소매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업태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고객들이 진열해 놓은 화장품을 보고서 사고 싶은데 그 업태에 소비자 판매업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시면 그 또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뭐 소소하게 팔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일단 등록을 하시고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도소매업이나 소매업을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를 겸해서 하고 싶다, 누구를 교육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업태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원법이랑 아카데미는 다릅니다. 학원은 학원만의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아카데미는 10명 이상 이하의 소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다른 하나의 제도권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그냥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고 10명 이상만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소재지에 따라서 뭐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까다롭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더 그냥 간단하게 불러주는 대로 바로 해주시는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약간 성질은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가 각 지역에 계시는 사업자 등록증 내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태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예를 들자면 업태에 아까처럼 피부관리샵, 뭐 피부업,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뭐 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예,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나열을 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종목은 이제 업태의 기준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미용업이면 미용업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팔 건지, 화장품을 팔 건지, 미용 재료를 팔 건지에 따라서 또 세분화시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미용업, 그죠? 강사, 미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미용 교육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열되어서 이제 정리가 돼서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하신다면 거기에 업태 부분에 정보통신업이나 전자상거래나 그 외에 이제 유튜브를 하신다, 종목에 콘텐츠 창작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예,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가도 되지만, 보통 업태에서 큰 굿즈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도소매업을 하는데 뭘 팔 건지를 종목에 적는 거고,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을 할 건데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쪼개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업을 할 건데 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뭐 이벤트를 하고 광고 대행을 하고 뭐 온라인 정보 제공을 하고, 뭐 유튜브를 할 건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할 거고, 그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너무 생소한 단어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 세무서에 가시면 아마 또 친절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업인지 큰 굿즈만 말씀 주시면 아마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시작하실 때 저는 그냥 서비스업만 할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간다면 또 나중에 물건을 팔다가 파는 거에 있어서 이게 내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고 하시다가 괜히 고객들한테 여기는 판매업이 안 돼 있는 곳인데 팔았네 라는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육업도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 배워 하고서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당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셔서 기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은 각 지역별로 이제 세무서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서비스업의 업태를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반영구 화장이라는 종목 업태를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교육 서비스업에 업태를 정했으면 반영구 화장, 교육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근데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교육은 어쨌거나 불법적인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은 이게 불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라는 판정하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은 모호한 지금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요령 있는 대처가 꼭 필요한 거고요. 단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그러면 반영구 화장이라고 종목에 넣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반영구 화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단 반영구 화장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세무서에서 반영구 화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반영구 화장이라고 사업자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여기는 반영구 화장을 하는 곳이구나. 피부 미용은 아니잖아요. 피부 미용 합법적인 거잖아요. 반영구 화장은 아직까지 불법적인 거라 반영구 화장을 하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위험 노출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영구 화장은 가급적이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는 할 수 있으되, 이렇게 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으되
제 생각은, 이제 저의 생각은, 저의 견해는 아직까지는 반영구 화장이라는 종목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 교육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원장님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죠?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튜브는 반드시 미디어 창작업이라는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유튜버가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 조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영구 샵 또는 아카데미를 준비할 때,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 자, 앞전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잘 냈어요. 기분 좋게, 왜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자, 이제 시작하는구나. 근데 막상 딱 내고 나니까, 그래, 나는 샵은 뭐 배드 있고 기본적인 기구나 도구나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도소매 판매도 화장품도 간간히 팔아야 되니, 그러면 나는 뭘 팔아야 될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고객들한테 관리해주고 사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 당연히 원장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런 제품들 중에서 어떤 걸 진열을 해서 가격대별 이제 소비자 가격과 마진율의 적정한 선을 맞춰서 적겠죠. 그죠? 그렇게 진열을 깔끔하게 하시는 게 저는 좋고, 너무 많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제품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오히려 더 판매가 되는 것보다 고객들이 고르는 것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의 에너지 낭비를 너무 많이 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적당히 진열하시면서 고객들의 반응들을 보고, 보통 1년 이상 되면 재구매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돼서 그 제품들을 이제 우리 매장에 정말 굵직한 하나의 기둥적인 화장품, 계속 팔려나가는 재구매율 100%인 화장품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설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를 해야 되면, 아카데미가 이제 제일 문제겠죠. 반영구를 이제 나는 한 지가 한 2년 됐고, 그리고 난 짧지만 굉장히 반영구 실력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할까? 사업자를 낼 때 본인만의 브랜드 설정을 해가지고 네임을 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심벌이나 아니면 레터링이 나의 상호의 하나의 마크가 되겠죠. 그죠? 그 마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A 샵이라고 했는데, 피부 미용 샵이라고 했는데, A 아카데미, 반영구 아카데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상호명이 있으면, 이름 네임이 있으면 그 이름의 네임에 따라서 큰 플랫폼이 나와줘야 되고, 그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쪼개어서 커리큘럼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 주말반, 커리큘럼이라면 주말반, 뭐 일반, 그리고 뭐 평일반, 아니면 아주 속도 할 수 있는 반, 재료 선정과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수강에 따라서 수강 시간표가 나와줘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또 교육생들이 팀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커리큘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짜서 학생들이 상담을 왔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죠? 이걸 해줘야 이렇게 가르치구나 하는 기본적인 게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해서 수강을 끊었을 때 이 커리큘럼대로 수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교재가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교재. 어떻게 가르칠 건지. 나는 디자인을 잘하고 난 시술을 잘해. 이제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실력이고 나의 스킬이고, 그죠? 근데 가르칠 때는 나의 스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찬찬히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선은 어떻게 해? 디자인은 어떻게 해?
색은 어떻게? 피부는 어떻게? 그에 따른 모든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이론적인 것과 실기적인 것들을 이해력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커리큘럼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냥 무턱대고 누가 와서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 저 선생님한테 배울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얼마야 배워? 이렇게 되는 거 나중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뭐가 필요한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도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체계가 마련된 다음에 그분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본적인 바탕에서 가르쳤을 때 끌어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열심히 해야 돼 아유 반영군 열심히 죽어라 해야 돼 자기만의 싸움이야 라는 말로 털어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가르치는 강사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배우는 학생 또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서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오죠. 왜냐면 아카데미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정말 그 학원의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 나는 그 선생님과 아직까지 교류를 하면 피드백을 해주시고 정말 많은 걸 아직도 배울 수 있더라. 왜냐면 반영구가 1, 2년만 해도 잘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 2년, 3년이 돼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시려면 기본적인 툴, 그거부터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반영구 샵 또는 아카데미를 차릴 때 유리한 자격증이나 또는 학위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반영구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합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은 원래 오래전부터 정말 10년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민간 1, 2급 자격증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야 당연히 신고할 기간에 신고를 하고서 절차를 밟아서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저 또한 있었고, 한두 개 땄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 나만의 안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땄지만 사실 국가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완벽하게 법안 발의가 되고 이게 완전히 공표가 된 상태에서 된 거면 당연히 그거야 나라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디자인과를 4년제를 나와서 다시 미용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종합면허증이라고 하죠. 머리에서부터 피부까지 다 종합면허증을 따고, 그 면허증이 아무래도 이제 반영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료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자격증을 따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그걸 딸 수 있는 그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리고 또한 반영구는 미용에 가깝지 의료에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의사분들도 아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용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미용 전체 면허증을, 종합면허증을 딴 거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합법화가 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만의 생각에서 딴 거고, 또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면허증을 따신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간호사 자격증, 그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런 것도 이후에는 보건이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바늘을 쓰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좋겠죠.
너무나 뭐 좋은, 일단은 이로운, 나중에 이롭게 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따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자격증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그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학위증, 정말 이제 뭐 학사 자격증, 그 석사, 뭐 박사까지 거쳐 가신 분들은 이제 그런 증들이 더할 나위 없이 나중에 좋겠죠. 강단에 서기에도 좋겠고, 나중에 이제 교수 그 이상의 자리를 목표를 잡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학사부터 쭉 밟아 나가셔야 되는 게 현명한 길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제미용 지도사 자격증,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입니다. 민간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유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지도사,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SMP 지도사,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사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는 국제 미용 지도사라고 해서 그것도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 네, 그런 이제 효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미용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도사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학위를 따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는 과정이 아닌 어느 정도 경력에 의해서 검증이 되신 분들이 지도사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은 똑같은 뭐 민간 자격증과 비슷한 효력이겠지만 중요한 건 지도사증에 있어서는 그냥 강사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잘 없는 자격증이긴 하죠. 국내에서도 민간 자격증 1, 2급 자격증, 반영구 1, 2급 자격증이 이제 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미용지도사는 지도사증이니까 차이는 나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거의 차이는 본인이 또 몸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다가 이제 걸어 두시기에도 또 보이는 부분에서도 또 좋겠죠. 네 번째, 반영구 샵 또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저도 이제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이제 경상도에서도 해보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건 저는 이제 원장님들의, 대표 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그냥 기본적인 이제 굵직한 생각은,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미용도 이제 반영구를 하지만 반영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시술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그랬어요. 오늘은 시술만 잡혀 있으면 시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뭔가를 대문을 보고 고객들에게, 이제 그 대표 원장님이 오늘 고객에게 시술을 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와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수업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시간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시술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학생은 따로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선생님은 나 지금 잠깐 시술 좀 하고 올게 라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좀 안일한 교육 방식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교육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표 원장님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저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할 때는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반영구라는 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쳐다만 봐도 문제점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있어봐, 내가 잠깐 시술하고 올게. 이런 분위기의 조성은 아카데미와 샵을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는 피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사적인 미팅도 오늘은 잡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풀로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들여서 수업을 막 하게끔 하면은 저 또한 1대 뭐 10, 1대 9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저 혼자 하다 보면은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저 친구가, 저 학생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캐칭을 못 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가 훨씬 더 편했고요. 그리고 강사를 한 명을 들였을 때는 그 강사조차도 수습이라는 기간을 많이 거쳐야 되기도 하지만 그 강사의 자격 조건이 그냥 미흡한데 강사를 한다라는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사를 들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찍어낼 수 있고 그거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강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대표 원장이고 강사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한다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거느리고 수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아카데미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 또한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결국은 나중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냥 돈만 벌려고 했다면은,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뭔가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쳤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해서 성공하고 앞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강사 한 명에 한 10명 앉혀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옆에는 보조만 해요. 그러면은 결국 나는 에너지가 딸려서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A는 이랬고 B는 이랬고 C는 이랬고 D는 이랬고 쭉 10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며 다음 시간에 기억을 못하면 또다시 똑같은 반복. 난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본인도 학생들도 기억 못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캐칭을 못하고 또 다시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제자리를 맴도는 강의밖에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실 때는 적는 방법도 좋으시고 그런 성의가 있는 강의를 하셔야 결국은 학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발전이 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나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걸 느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번에 이랬는데 이번에 이래서 잘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아니면 저번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지? 찾아보자.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 수업, 내일은 이 수업, 다음 주는 이 수업 그렇게 두세 달이 넘어가 디플로마 주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수업이 된다면 결국은 본인의 만족에 의해서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회의감이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또 재수강을 해야 되는, 또 반영구가 너무 어려운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의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참 가르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반영구 아카데미를 차릴 때 준비해야 될 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충분한 갖춰야 되는 자격이나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초보분들이 샵을 운영할 때 이제 졸업을 했고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목적을 두는 분들, 나 이제 오픈해야 돼요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저는 초보분들이 이제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사업을, 장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네, 저 또한 뭐 이게 전공이 아니고 제가 뭐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자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큰 뭐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저 또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낫더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카데미나 샵을 차리면서 너무 큰 규모로 처음부터 차리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단 한 3분? 4분? 요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 그죠? 그리고 한 분 정도 눕혀서 시술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면 있으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1층과 2층, 3층이야 당연히 뭐 금액 차이도 있고 그는 원장님이 어떤 컨셉에 따라서 뭐 층수는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매장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을 썼다 한다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나는 거기에 매여서 이 돈을 들인 만큼의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매장도, 아무리 예쁜 매장도 끝없는 목으로 딱 묶여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밌게 일을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 후딱후딱 가니까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너무 큰 부담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지고 꾸미고 만들고 지정하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더, 요걸 하다 보니까 요건 조금 더, 뭐 20평 할 바에 30평 가고 30평보다는 저기가 좀 돈이 조금만 더 주면 50평 가니까 50평으로 할까? 결국은 50평의 평당 인테리어비는 내가 인테리어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맡기게 되고 돈은 더 들이게 되고, 평수가 크니까 사람 들여야 되고, 평수가 크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요런 현상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처음에는 나 혼자 아담하고 예쁘게 여기에서 일단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나만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면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웬만하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비용 절감은 정말 반의 반도 안 드는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시작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초보하시는 분들이 저는 강사의 길을 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요 하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뭐 어떤 동네다 그러면 반영구인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부하고 내 실력을 빨리 그분들과 선의의 경쟁을 맞춰가며 업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잡아도 됩니다. 단 이제 장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거는 그런 데서도 또 어느 정도 창출을 할 수 있겠죠.
부담을 줄이는 정도겠죠. 그죠?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득이 되는 일들이 많겠죠. SNS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영구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샵도 이렇게 차렸는데 SNS 이거는 광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들을 해 주십니다. 저 또한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저 하나의 견해인데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도 저도 이제 한참 됐죠. 그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 3년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3년 동안 제가 그 방송한 걸 보고 유튜브도 보고서 연락드립니다. 그렇게 세월을 제가 꼽아보니까 한 6년? 그죠? 예. 와, 원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쌓이는 거죠. 방송 그때는 이제 10시나 12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했었던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는 또 그런 방송이기도 했고, 근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를 위한 것도 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있고, 그게 한 3년을 그렇게 꾸준하게 했던 방송이 바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도전이었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시작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1월부터 본격적인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우연찮게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던 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가닥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방송분을 이제 조금 더 알차게 편집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게 유튜브 방송이었고,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계약과 유튜브와의 모든 계약 체결이 애드센스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원장님들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앞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SNS의 모든 건 오픈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뭔가 컨디션이 좋아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든 다 세상의 이치가 똑같지만 꾸준하고 항상 그 템포에 맞추어서 항상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라서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다혈질이고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방송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잘 지키려고 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가면서 방송을 했고, 저희와 같이 또 진행하고 편집을 해주시는 본부장님께서도 힘들지만 매번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만큼 온 거고, 또 내년은 또 얼마만큼 갈지, 그건 이제 꾸준하다 보면 내년은 또 내년대로의 그 모든 게 있겠죠.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작업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체를 맡겨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또 발로 뛰어서 유튜브에 보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업로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시술 영상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걸 올리는 건, 저는 조금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대놓고 많이 올린다,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고객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조심성 있게 내용적인 면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아직까지 반영구가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너무 많은 노출과 너무 많은 나만의
스킬들을 내비치는 것보다 살짝 돌려서 요령 있게 글도 써 나가시는 것이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짝 돌려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 또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해 바랍니다. 그동안 원장님들이 수시로 문자나 전화나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가게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